원장님, 어린애들 놀다가 다쳐서 꼬매는 경우가 있잖아요. 흔적 없이 이런 흉터 없앨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수술을 해서 꿰매고 나면 그 수술 흉터가 남아서 거의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수술 후에 생긴 흉터를 완전히 없애기는 쉽진 않은데요. 그런데 제때 정확한 치료를 잘 받으면 또 거의 눈에 안 띄게 정말 많이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의 눈에 안 띄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술 흉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제가 피부과에서 일하다 보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쳐서 꿰매고 수술 흉터가 생긴 경우나 최근에 성인들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심하게 상처가 생기고 또 수술을 해서 수술 흉터가 생기고 그래서 치료를 원해서 내원하시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술 흉터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흉터 치료 분야에서 큐어젯이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받는 새로운 장비가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큐어젯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 칼로 피부를 자르고 그 다음에 수술하면서 뭔가를 이제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잘라진 피부를 다시 붙인 다음에 실로 꿰매잖아요. 이렇게 봉합을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실밥을 제거를 하는데 물론 위치에 따라 실밥 제거 시기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봉합을 했던 부위에 일자로 길게 흉터가 생기고 또 직각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흉터들이 생기잖아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런 수술 흉터가 거의 평생을 지속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술 흉터를 눈에 안 띄게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피부가 손상을 입거나 수술을 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먼저 처음에는 지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염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증식을 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증식이 일어나는 시기, 이게 보통 4주에서 한 6주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수술하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있다가 나중에 치료하셔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일찍 치료하는 게 결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밥을 제거한 후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찍 치료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근거들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증식하는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똑같은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 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흉터 치료할 때 중요한 점 두 번째는 이제 위치마다 또 사람마다 흉터의 모양이나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양상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프락셀 레이저 치료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프락셀 레이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V빔이라든지 아니면 IPL이라든지 이렇게 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도 함께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 이런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프락셀만 할 것이 아니라 또 V빔이랑 IPL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봉합선을 따라서 패인 자국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콜라겐 합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PDRN이라든지 아니면 폴리락틱 액시드라든지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주입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 콜라겐 생성이 촉진이 되면서 흉터가 더 빨리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흉터 치료에는 프락셀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색깔을 개선할 때는 뭐 V빔이라든지 아니면 토닝이라든지 IPL이라든지 이런 레이저를 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패여있는 흉터에는 PDRN이라든지 아니면 폴리락틱 액시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가끔 수술 흉터 부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높이 솟아오르고 옆으로 넓어지고 색깔이 빨개지고 갈색으로 진해지고 이런 켈로이드 흉터 혹은 비후성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증식된 부분을 낮아질 수 있게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성분의 켈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위치마다 이제 흉터마다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양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큐어젯이라는 장비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큐어젯이라는 장비는 약물을 바늘 없이 피부 속으로 주입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제가 어릴 때 공상과학 만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백신 주사 같은 거 맞을 때도 바늘 없이 그냥 슉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현실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을 하면 제가 아까 흉터 치료를 할 때 PDRN이나 폴리락틱 액시드와 같은 것들을 흉터 부위에 주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주사 바늘을 이용하지 않고
이 큐어젯이라는 장비로 그 부위에 정교하게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큐어젯이라는 장비의 장점은 파라미터를 잘 조절하면 주입의 깊이나 그 다음에 주입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주사할 때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2D 측면에서도 딱 흉터 부위에만 주입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입을 하면 걔가 이제 패여 있는 흉터 주변부까지 이제 약물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패인 흉터도 약간씩 솟아오르지만 그 주변의 정상 부위도 살이 솟아오르니까 약간 도넛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러워지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손으로 주사를 해서 치료할 때 불편한 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바늘 없는 주입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면 패여 있는 흉터 부위에만 좀 더 정교하게 시술이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사기를 손으로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피부층에 약물을 주입을 해야 효과적인데 피부층이 워낙 얇다 보니까 바늘에서 나오는 구멍 정도의 두께 정도의 두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늘을 집어넣으면 그게 피부보다 더 깊이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에서 콜라겐이 생겨나면서 불룩하게 솟아오르니까 이제 피부층에서 증식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채워지는 느낌이랑 다르게 조금 미용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게 좀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손주사로 인한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패여있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섬유 조직들이 증식하면서 이제 위축 혹은 구축이 돼요. 그래서 섬유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피부 조직을 아래로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패여있는 부분이 더 아래로 들어가게 자꾸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섬유 조직들을 끊어주면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 꺼져 있는 부분이 위로 좀 솟아오르게 되거든요. 그것을 서브시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긴 바늘을 이용해서 그 섬유 조직들을 두둑두둑 다 끊어줬어요. 근데 이 시술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큐어젯과 같은 시술을 하면 약물이 분사가 되면서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이 섬유 조직들을 끊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생기는 약물을 피부 속에 적절한 깊이에 적절한 양을 주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섬유 조직들이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끊어줘서 이렇게 서브시전하는 효과도 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장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치료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한 케이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마를 다치신 후에 봉합 수술을 하시고 실밥을 제거하신 후에 한 2주 정도 후에 내원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패인 선도 있고 또 빨간 색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함몰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살을 옮겨서 꿰매다 보니까 봉합선 주변으로 살이 튀어나온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치료들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치료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빨갛고 패여 있고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 수술 흉터가 후에 보시면 굉장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직원이 이제 치료 전에 마취크림을 바르러 갔는데 마취크림을 어디에 발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마취크림 어디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 치료받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고 수술 흉터는 오히려 눈에 안 띄는데 이 주름이 더 눈에 띄어서 주름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수술하시고 꿰매신 경우에 그 수술 흉터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흉터의 모양이나 양상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이렇게 정교하게 약물을 주입하는 장비를 이용하면 결과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큐어젯을 이용해서 튼살에도 사용을 하고요. 또 여드름 흉터나 또 주름 개선이나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튼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실 이 흰색 튼살이 굉장히 치료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큐어젯으로 치료를 해보면 적은 횟수로 치료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도 기존에는 이마나 관자놀이나 이런 부분이 치료가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큐어젯을 이용해서 약물을 잘 주입해주면 이분은 지금 치료를 2번밖에 받지 않은 경우인데도 이렇게 좀 좋아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술 흉터 그리고 수술 흉터뿐만 아니라 각종 흉터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큐어젯이 어떤 장비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흉터가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 흉터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시는 분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